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자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부수에 대해 공부하는 겁니다. 즉, 이 부수만 공부해도 이미 한자 공부의 50% 이상 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모든 부수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한자들 중에서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한자들 또는 중요한 한자들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수들을 뽑아서 3-4글자 정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입구자라는 한자인데요. 이 입구자는 사람이 입을 벌린 모습을 한자로 나타낸 글자가 바로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사람의 입을 벌린 모습은 둥근 곡선인데 입구자를 잘 보면 네모난 직선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냐면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판이라든지 또는 대나무를 잘라서 그 단면에 뾰족한 도구를 가지고 글자를 새겼는데요. 글자를 새길 때는 곡선보다 직선이 편하기 때문에 한자들은 대부분 직선이 많습니다. 입구자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진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진 입구자가 부수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 한자는 무조건 입의 역할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입은 크게 2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말하는 거라든지 또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첫 번째 한자는 을풀영자입니다. 이 을풀영자 같은 경우는 입구자와 길영자가 만났는데요. 이 길영자는 소리의 역할만 하고 뜻은 부수에 있습니다. 즉 입으로서 무엇을 읊조리다, 즉 시를 읊다 할 때 쓰는 을풀영자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다음에 맛미자 같은 경우는 입구자와 안일미자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미도 마찬가지로 소리의 역할만 하고요. 뜻은 부수에 있듯이 입으로 맛을 본다 라고 그래서 맛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구자가 부수가 되면 말하는 거라든지 또는 입으로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한자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비우자인데요. 이 비우자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한자로 만들어낸 글자가 바로 비우자가 되겠습니다. 이 비라는 거는 날씨라든지 기상에 관련이 있게 되죠. 그래서 비우자가 부수가 되면 그 전체 한자는 날씨의 한 종류라든지 또는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보시면 눈설자가 있는데요. 당연히 부수는 비우자가 부수가 되니까 이 전체 한자는 날씨 또는 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눈설자의 밑에 모양은 거의 대부분 사람의 손을 나타낸 부분인데요.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쓴다라는 뜻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 중에 손으로 쓰는 눈을 나타내게 돼서 이 전체 한자가 눈설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우자가 부수가 되면 날씨라든지 또는 기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화자인데요.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한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한자일 텐데요. 이 불화자는 그냥 쉽게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그대로 한자로 만들어낸 게 바로 불화자가 되겠습니다. 이 불화자가 부수가 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부수 중에서 다른 한자랑 결합을 하면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불화자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것도 불화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불화자가 부수가 되면 뭐랑 관련이 있냐면 당연히 불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이 있으면 밝아지기도 하고 또는 뜨겁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불화자가 부수가 되면 불이라든지 또는 밝음이라든지 또는 뜨거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보시면 등불 등자가 보이는데요. 이 등불 등자는 불화자와 오를 등자가 만난 한자인데 여기서 오를 등자는 소리의 역할만 하고요. 뜻은 불화자에 있습니다. 불로서 밝히는 등불을 나타낸 한자가 바로 이 등불 등자가 되겠고요. 다음 예시 한자를 보시면 살물팽자가 보입니다. 이 살물팽자를 잘 보시면 밑에 점이 4개가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점 4개 같은 경우는 불화자가 모양이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이 한자는 불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물팽자도 부수는 불인데요.
당연히 어떤 걸 삶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불화자가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화자가 부수로 들어가면 그 전체 한자는 불이라든지 불로써 밝히는 거라든지 또는 불로써 어디를 가열해서 뜨거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입구자, 다음에 비우자, 다음에 불화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입이 부수가 되면 말하는 거라든지 입으로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먹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비우자가 부수가 되면 날씨라든지 또는 기상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불화자가 부수가 되면 불로 어떤 걸 밝힌다든지 또는 정말 불이라든지 또는 불로써 어딜 가열하고 또는 삶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불화자 같은 경우는 모양이 바뀌면 점 4개로 바뀐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도 부수를 설명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재밌는 한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한자 쉽게 공부하는 방법 부수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한자들 중 부수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손수자인데요. 이 손수자는 사람의 손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한자가 손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부수가 다른 한자랑 만나면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손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손수자가 다른 한자랑 만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손이 부수가 되면 그냥 쉽게 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던질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칠 수도 있고 정말 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손이 부수가 되면 그냥 쉽게 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손수자가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주먹권자가 되겠습니다. 주먹은 당연히 손과 관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손이 부수가 되고요. 다음에 손수자가 다른 한자랑 만나서 모양이 바뀌는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용어를 빗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투자가 던질 투자인데요. 당연히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손이 부수가 되고요. 투수가 있으면 공을 잡는 포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수할 때 이 포자도 잡을 포자가 되고요. 그 다음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으면 공을 치는 타자가 있습니다. 이 타자가 칠 타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치기 위해서는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이 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이 부수가 되면 그냥 쉽게 손과 관련이 있다 또는 손으로 하는 행위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우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또우자는 뜻이 또란 뜻이지만 원래는 오른손을 본뜬 한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했던 일을 또 하고 해서 또란 뜻이 되었지만 원래는 오른손의 형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하실 때 이 또우자가 보이면 일단은 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한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을 유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한자에서 달월자가 보이면 달월자가 아니라 고기 육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기 위에 손이 보이시죠? 그래서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라 그래서 이 한자는 있을 유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쓰는 물수자인데요. 이 물수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한자랑 만났을 때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점 3개로 바뀌는데요. 이 부수의 명칭을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자 공부할 때 부수의 명칭보다는 이 부수가 들어갔을 때 그 전체 한자가 뭐랑 관련이 있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 3개인 한자가 보이면 이 한자는 물수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이 부수가 되면 그냥 쉽게 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한자는 샘천자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땅으로 인해 물이 데워지게 되는 것을 온천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천자가 바로 샘천자가 되겠고요. 다음 한자를 보시면 헤엄칠 영자가 있는데요. 당연히 부수는 물이 되고요.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이 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단어 중 수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영자가 바로 이 헤엄칠 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 부수는 눈목자인데요. 눈목자는 사람의 눈을 그대로 본뜬 한자가 눈목자가 되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람의 눈은 곡선이지만 한자를 새길 때는 곡선보다 직선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눈이 붓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눈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한자가 바로 눈안자가 되겠습니다. 눈이 아플 때 찾는 곳을 안과라고 하죠. 그때 쓰는 안자가 바로 눈안자가 되겠습니다. 이 눈안자의 부수는 당연히 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목자가 부수가 되면 그 전체 한자는 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수 세 글자를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손수자. 손이 부수가 되면 손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또는 다른 한자랑 만났을 때 모양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음, 물수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한자랑 만났을 때 점 3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이 부수가 될 때는 그 전체 한자는 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눈목자가 부수가 되면 그 전체 한자는 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부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실 때 오늘 배웠던 부수들이 나온다면 잘 연관시켜서 재미있고 쉽게 한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은 이번 영상도 부수편 세 번째 시간으로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한자들 중 부수만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고기육자인데요. 이 고기육자를 잘 보시면 고깃덩어리에 칼집을 낸 모습을 그대로 한자로 본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기육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정말 고기란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다른 한자랑 결합을 해서 부수로 사용될 때는 모양도 바뀌면서 뜻은 다른 것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모양 바뀌는 모습을 잘 보시면 달, 월자랑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기육자를 부수로 갈 때의 명칭을 육달월이라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수의 명칭을 알기보다는 이 부수가 들어갔을 때 전체 한자가 뭐랑 관련이 있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고기육자가 부수로 들어갈 때는 보통 사람의 신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 신체 중에 머릿속에 든 것을 뇌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한자가 뇌라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요. 당연히 달월자처럼 생긴 고기육자가 부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를 우리는 어깨라고 합니다. 어깨라는 뜻을 가진 한자, 어깨에 견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하는데요. 이 50견 할 때 그 견자는 바로 어깨 견자가 되겠습니다. 어깨 견자도 마찬가지로 고기육자가 부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 밑에 간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간도 간간자, 즉 육달월이 부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월자가 부수가 되면 그 전체 한자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칼도자인데요. 이 칼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고대에 쓰던 칼은 굽은 칼날 위에 뾰족한 칼날이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본뜬 한자가 칼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칼도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한자랑 만나서 부수로 사용될 때는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세로로 이획을 그은 듯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가 부수가 되면 당연히 그 전체 한자는 칼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칼의 기능은 베거나 또는 자를 수도 있죠. 그래서 칼이 부수가 되면 그 전체 한자는 정말 칼이라든지 또는 칼로 벤다든지
자른 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한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밑에 칼이 부수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칼로 정확하게 나눴다 그래서 나눌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한자는 칼검자인데요. 당연히 칼이 부수기 때문에 세로로 이획처럼 생긴 칼도자가 부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상식 하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자 중에 칼도자가 있고 칼검자가 있습니다. 이 도와 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는 날이 한쪽인 걸 도라고 하고요. 날이 양쪽에 있는 거를 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색일각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디에 새기기 위해서는 뾰족한 칼 같은 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자가 부수인 색일각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자는 마음심자인데요. 이 마음심자는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심자는 동물의 심장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가 마음심자인데요. 이 마음심자도 단독으로 쓰일 때는 당연히 마음의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다른 한자랑 결합을 해서 부수가 되면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뜻도 다른 것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작을 소자에 롱다리 버전처럼 생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수의 명칭을 신방변이라고 하는데요. 신방변이라는 명칭보다는 마음심자가 부수가 될 때는 그 전체 한자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한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기능은 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심자가 부수가 되면 그 전체 한자는 보통 감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단어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음심자가 모양이 그대로 사용된 경우와 모양이 바뀐 경우가 잘 나타나 있는 단어가 바로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분자가 분할 분자인데요. 분할 분자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마음심자가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하다 라는 뜻은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음심자가 부수가 되고요. 다음에 노자는 성낼 노자입니다. 성내다, 화나다 뜻은 당연히 감정과 관련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밑에 마음심자가 부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음심자가 부수가 되면 그 전체 한자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기육, 칼도, 마음심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 한자 모두 다른 한자랑 결합할 때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고기육자가 부수가 되면 보통 사람의 신체와 관련이 있게 되고요. 칼이 부수가 되면 칼이라든지 자르는 거라든지 또는 베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마음심자가 부수로 들어가면 그 전체 한자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수 한자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은 부수편 네 번째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한자들 중에서 부수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뇌산자, 산산자인데요.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산산자, 뇌산자 같은 경우는 큰 세 개의 봉우리를 본떠 만든 한자가 바로 이 뇌산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 뇌산자가 부수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 한자는 당연히 산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 밖에 산은 아주 높기 때문에 산이 부수로 들어가면 높다라는 뜻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한자가 봉우리 봉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리산의 천왕봉이란 말 많이 쓰시죠? 이 봉우리는 산에 있기 때문에 산이 부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자가 높을 숭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은 아주 높기 때문에 높다라는 뜻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을 숭자의 부수는 산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보일시자라는 한자인데요. 이 보일시자 같은 경우는 제단 위에 동물을 얹어 놓고 거기에 피가 떨어진 모습을 한자로 나타낸 글자가 바로 보일시자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동물을 바쳤거든요.
재단 위에 동물을 뒀을 때 그 동물의 피가 떨어진 모습을 한자로 본뜬 글자가 바로 보일시자가 되겠습니다. 신에게 정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제사를 지내면 길흉화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보일시자가 이렇게 뜻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보일시자가 붓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이다 라는 뜻 말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 또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단의 모습을 본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일시자가 붓으로 들어가게 되면 귀신이라든지 또는 신 또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 한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한자가 바로 귀신 신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란 말도 한자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글자가 제사 제자인데요. 제사를 지낼 때는 당연히 제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일시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시자가 붓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이라든지 또는 귀신,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족자라는 한자인데요.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한자니까 아주 쉽죠. 발족자의 위에 네모 모양은 사람의 무릎뼈를 본뜬 한자고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한자를 표기할 때는 나무판 같은 곳에 뾰족한 걸로 새기면서 글자를 표현했기 때문에 곡선보다는 직선이 편하기 때문에 둥근 무릎뼈를 네모난 직선으로 표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족자는 무릎뼈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한자로 만든 글자가 바로 발족자가 되겠습니다. 이 발족자가 부수가 되면 당연히 발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또는 발로 하는 여러 행위들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한자가 찰축자인데요. 구기 종목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종목 중 축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축자가 바로 찰축자가 되는데요. 공을 차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이 필요하죠. 그래서 발이 붓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 한자를 보시면 뛸 도자라는 한자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 올림픽에 도마라는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쓰는 도자가 바로 뛸 도자가 되겠는데요. 뛰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발이 필요하죠. 그래서 발이 붓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족자가 붓으로 들어가면 발이라든지 또는 발로 하는 여러 행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산, 보일시, 발족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